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일수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이슈 뽑으셨습니까? 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지난주 대비해서 이번 주에 좀 급상승한 키워드들 분야별로 5위까지 뽑고 있는데요. 네. 1위 분야는 사회 분야고요. 키워드는 할인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어떤 할인이냐? 네. 이맘때쯤 되면 항상 들으셨을 그 수험생 할인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대입 수능 능력 대입 수학 능력 시험 보느라 많은 고생하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네. 함께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할인을 받고 있죠. 그래서 뭐 영화 티켓을 할인받거나 여러 가지 할인도 받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때가 되면은 또 운전면허 시험장이 상당히 또 대목이라고 하죠. 운전면허 시험 그것도 할인해줘요? 할인은 아닌데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많이 좀 혜택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수험생 뭐 할인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거는 몇몇 회사들도 있는데 제가 네. 좀 놀랐던 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운전대를 잡으신 분들이 이제 2005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확실히 또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또 시작이 되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예. 또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수능 대목을 좀 놓치지 않게 해서 자영업자분들도 맞춤 할인 상품 뭐 이런 것도 내기도 하고 또 이때 건강관리나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학생들 혹은 뭐 자세 교정 같은 걸 위해서 운동을 하는 이런 쪽의 프로모션도 있고 또 수험생을 취향 저격하는 여행 상품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래요. 뭐요? 보통 이때가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만능 할인권이 이제 수험표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 수험표를 거래하는 이러한 일들이 항상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고 이제 파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예. 뭐 이런 데다가 자기의 이제 수험표를 사고 파는 이런 행사,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할인 행사를 노리고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개인 SNS 계정을 통해서 수험표를 사고 파는 것인데요. 이 수험표를 사고 파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닌데 수험표를 산 사람이 사진이나 이름 바꾸면 이것도 또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그다음 중요한 건 수험표를 판 학생이 위험에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 수험표에 개인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가 악용될 경우에 뭐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등의 침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타인에게 매매 양도하거나 이벤트 업체에 제공하시는 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된 시험을 치르셨는데 수험생들이 누릴 수 있는 잠깐의 작은 보상인데 이거 자칫하면 또 작은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조심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험표 팔았을 때 얼마나 돈 받겠어요? 받아봐야 기껏 뭐 몇만 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비해서 그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자신한테 그 다가올 위험은 훨씬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히 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안 쓸 거 그냥 몇만 원 벌지 이런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범죄 피해에 크게 노출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꼭 드리고 싶네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제가 볼 때도 위험해 보여요. 그러니까요. 자, 2위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2위 주제는 연예 분야 영화 주제이고요. 키워드는 노량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3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노량의 제작 보고회가 실제로 이제 최근에 열렸는데요.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듯이 이제 뭐 이순신 역의 김윤석 그 배우를 비롯해서 다양한 배우들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명량부터 시작해서 뭐 한산 그다음에 노량까지 이렇게 연결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노량해전이 이제 또 이 이순신 장군의 또 역사에서 상당히 또 중요한 이 일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또 영화로 어떻게 표현됐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고요. 또 이제 야간에 치러진 임진왜장의 7년 전쟁 중에 이제 야간에 치러진 전쟁이 또 노량해전이 유일하다 보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고증됐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음 달 20일 개봉인데도 벌써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제 그 출연하는 또 이순신 역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김윤석 씨가 맡게 돼서 과연 이제 어떤 또 이순신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처럼 계속적으로 흥행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 역하는 배우들이 자꾸 바뀌잖아요. 네네. 이순신 장군이 몸집이 커졌다 작아졌다. 약간 좀 적응이 안 돼요. 제가 보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려면 저는 그 관점으로 생각을 못 해봤는데 잠깐 젊어졌다가 조금 더 나이가 그런 것도 있지만 몸집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커졌다 작아졌다. 재밌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순신 장군은 우리가
우리가 정확한 모습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초상이 정확하게 그 당시에 그려진 초상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재미도 그렇죠. 있지 않을까. 그래도 뭐 3명 중에 1명하고는 좀 비슷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자, 3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3위 주제 IT 과학 분야인데요. IT 과학 분야에서 게임 주제가 간만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네. 키워드가 여러 개인데 일단 첫 번째 키워드가 롤드컵입니다. 이제 일명 롤드컵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인데 네. 이 세계 최대 e스포츠 대회라고 할 수 있는 이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이 한국의 T1의 우승으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지난 19일에 우리나라 이제 구로구 이제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것인데요. 네. 압도적인 경기력 보여주면서 중국의 웨이보 게이밍을 3대 0으로 이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커가 어떻게 보면은 멋진 4번째 우승을 해줬고 또 최다 우승이라는 새 역사를 이제 썼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뭐 한 팀이 우승했다가 아니라 이것이 거의 경제적인 효과가 2천억 대에 이른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분야를 잘 모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특히나 최근에 10대, 20대들 남성들에게는 거의 이 롤 그러니까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일반적인 뭐 스포츠 경기보다 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요. 네. 이게 어느 수준이냐? 일단은 본 사람이나 이용자 숫자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올해 이 롤드컵을 계속적으로 이어온 거거든요. 리그니까. 예. 리그의 시청자 수가 4억 명이 넘고요. 일단. 예. 그리고 이 게임 자체가 지금 세계 이용자 수가 1억 5,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11년부터 이 대회가 매년 9개 지역에서 22개의 팀이 모여서 최강팀을 가리는 대회인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특히나 올해는 온 오프라인 모드에서 역대급 흥행이라는 것이죠. 이번 같은 경우에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 2천억대로 추산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시청자 수도 65% 올라갔고 이제 누적 시청자 수 4억 명, 이제 결승전만 동시 접속자 수가 1억 명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실제 경제적인 효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렸어요. 그랬는데 18,000석이거든요. 네. 거기가 예매 시작 10분도 안 돼서 다 매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 보러 가는 거니까 싸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티켓이 정가가 8만 원에서 비싼 표는 25만 원 정도예요. 24만 5천 원. 예. 암표가 거의 뭐 300만 원 선까지 거래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18,000석이 모자라다 보니까 전국에 또 우리나라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생중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네. 이게 4강 때도 영화관 23곳에서 생중계를 했는데 결승 때는 영화관 44곳이었고 여기서도 좌석 가격이 28,00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도 44곳이 다 이제 매진이 됐고 그다음에 또 광화문에 e스포츠 팬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대형 스크린을 이번에 설치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대형 스크린 앞에도 15,000명이 집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축구 같은 거 거리 응원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정도로 모였고요. 또 이게 또 하루가 아니라 이 광화문 광장에서 이 결승을 이제 축하하면서 3일 동안 연관된 페스티벌을 했는데 네. 여기에도 또 8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또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불러왔고 또 결승전 티켓의 예매 관중 중에 15%가 외국인이었다고 하고 예. 그 외에 또 광화문에도 외국인 관광이 있었으니까 이런 거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정말 뭐 우리나라에서 큰 스포츠 경기를 이제 유치한 것과 비슷한 이런 정도의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e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젊은이들에게는 정말로 새로운 스포츠로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또 얼마 만에 한 번씩 열리는 거예요? 이게 매년마다 열리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롤드컵은 똑같이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거 제가 알고 4년에 한 있고요. 번씩요?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리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그 연도까지는 저도 솔직히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스타크래프트까지 열심히 했었는데 이 롤은 이제 저는 이제 슬쩍슬쩍 보는 상황이라 스타크래프트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도 리그를 합니다. 어쨌든 아니 근데 전 무슨 생각 때문에 이걸 여쭤봤냐면 네. 이런 리그를 한 1년에 10개씩 정도 우리나라에서 하면 어떨까? 아, 그렇죠. 근데 e스포츠 종주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e스포츠 종주국인데 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장 규모로는 지금 세계 3위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미
미국하고 중국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하신 롤드컵 자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글로벌적인 이슈가 더 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또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도 몰리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수많은 후원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행사에서 스폰서로 좀 붙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여튼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네. IT 분야 또 살펴볼 만한 이슈가 있다면서요? 네, 이것도 이제 게임 관련 키워드인데요. 네. 지스타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네. 국내 최대 게임 전시인 지스타가 나흘 동안 부산 백스쿼드에 열렸는데 여기에도 또 19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업계에 따르면 3일 동안 그러니까 나흘 동안 이어진 이 지스타에서 19만 7천여 명이 방문했고요. 지난해 18만 4천 명보다 1만 명 이상 방문객이 늘었습니다. 또 온라인 방문객 역시도 94만 4천 명, 하루 평균 23만 명 정도가 고유 시청자로 몰린 것으로 보이고요. 네. NC소프트가 8년 만에 또 스마일게이트가 9년 만에 웹젠이 7년 만에 현장 부스를 내고 신작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큰 게임 회사들이 좀 모이게 됐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인디 게임 회사들이 모이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상당히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또 악으로 좀 잘못 분리됐었던 프레임이 있었는데 네네. 실제로 게임이 국내 콘텐츠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게임 산업 수출액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는 효자 산업이에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이런 좀 새로운 관점들이 특히나 이번에 좀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헷갈려요.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게 문제일까? 네. 게임을 많이 하는 게 문제일까? 놀라운 거는요. 그 요즘에 아까 리그 오브 레전드 있잖아요. 이거는 학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요즘에는 공부만 학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프로 게이머가 되는 것을 학원을 보내고 이게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내요. 왜냐하면 이들의 연봉이 정말로 일반 아이고. 스포츠 선수보다 더 높고 대단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네. 그 스포츠단 들어갔다가 나온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목이 다 나갔대요. 네. 이게 하도 게임 그거 하느라고. 그렇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축구 선수가 축구하다가 부상당하는 거랑 또 그것도 똑같은 개념이고. 그러네요. 그렇죠. 또 스포츠도 그것도. 스포츠만 하다가 나오게 되면은 어려운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점이 결국에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로 보느냐 아니면은 거기에서 이거를 악으로 보느냐 마약으로 보느냐 약으로 보느냐 이런 것들에 좀 이슈에서 좀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20대들은 이걸 하나의 또 문화 그리고 컨텐츠 하나의 스포츠로 즐기고 있다라는 것은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자, 4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4위 주제는 정치 분야고요. 외교 주제의 키워드는 불발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나온 키워드이고요. 네네. 중국과의 거리를 확인한 정부가 뭐 다시 각급 대화를 통해서 다시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계속적으로 한중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실리 외교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댓글의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네. 한미일이 분명히 밀착하는 공조 속에서도 좀 외교의 차이가 나는 것 같다. 뭐 예를 들면은 시진핑이 이제 미국과 일본은 만났는데 한국하고는 제대로 만나지 맞아요. 못하고 예. 또 중국과 일본 정상은 공동이익에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공조하면서도 왜 중국과의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도 좀 중국과의 관계를 좀 더 관리하거나 제대로 된 실속을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5위 주제는 생활 분야고요. 네. 키워드에 벌써 이 키워드가 나오네요. 뭐요? 틀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틀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 최근에 보면 좀 하나의 좀 트렌드가 예. 백화점들이 예. 백화점 바깥을 아주 좀 럭셔리하게 꾸미거나 그럼 명동에 아니면- 있는 네. 백화점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명동 외에도 근데 다른 백화점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좀 모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모 백화점 같은 경우는 계속 명품 그 브랜드들과 콜라보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트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번에도 그 백화점에서 이번에 또 새롭게 만드는 명품과의 그 조합을 하는 트리들이나 외관 장식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아주 또 명품이나 비싼 것으로 보여지는 어떤 트리만큼이나 또 이 케이크 역시도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네. 이 케이크에 대한 관심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텔에서 이 연말 케이크 가격이요. 20만 원에 육박하는 게 있고 또 편의점에서는 6,500원, 뭐 5,600원 수준까지 좀 나오고 있는 이런 좀 양극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합동참모본부에서 북한이 주장한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다라는 긴급 속보 들어와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또 나중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줄 뉴스밖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네. 자, 이슈 이수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